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제2 평화의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하는 여부를 놓고 지난 26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조지아 주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귀넨 카운티를 비롯해 주요 카운티에서는 지난 26일 주말에도 조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샌박 의원이 한인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에서도 최초의 주 하원 원내대표로 기록되어 다음 회기 동안 의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에 나서면서 대만에 납품하기로 한 무기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제2 평화의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설치하는 여부를 놓고 지난 26일 한인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 5명의 패널을 통해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올해 말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경성 이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인 사회의 화합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가 진행되도록 발언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바람직하게 우리 역사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인 사회에 저해되는 발언이나 선동적인 발언, 불미스러운 행동 등은 우리가 여기서 회장단에서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 어디까지나 찬반해서 화합된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동포사회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 동포사회의 아름다운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패널에게 각각 2분씩의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김백기 위원장은 찬성 측 첫 패널로 나와 역사성에 대해 짧게 언급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역사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반대 측 첫 패널로 나선 김일홍 전 한인회장은 애틀랜타 제2 평화의 소녀상이 한인회관에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인회관은 누구의 특정이나 특정 단체의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으려고 그러면은 이사회 공청회 또 마지막으로 총회까지 의결을 해야 이 한인회관의 그 조그만 부지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내주는 곳이 한인회관 아닙니다. 한인회 부지가. 아시다시피 뭐 옛날에 한국학교 부지 가지고도 저희가 부지를 떼어주니 안 떼어주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결국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동포사회 여러분들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소녀상을 뭐 너무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논조로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인회관 부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구 개인 거, 특정 단체 이런 거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2 평화의 소녀상 설치 여부를 놓고 각 패널들의 주장이 펼쳐지는 동안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반대를 주장하던 한 패널은 한국군이 베트남 참전과 관련한 행동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했으며, 여봉현 월남 참전용사회 회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식 사과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도 만약에 월남 참전 용사들이 월남 전쟁 중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구분하고 개별적으로라도 대화를 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월남 참전 회장으로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에 부족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이후 제2평화의 소녀상 설치 여부 관련 최종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은 기자에게 한인회 집행부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오는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와 공화당의 허셸 워커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2월 6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귀네 카운티를 비롯해 주요 카운티에서는 지난 26일 주말에도 조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대법원이 공휴일 직후 토요일에도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지아 선거법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지난 26일 둘루스 소재 쇼티 하웰 공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한인 유권자를 비롯해 봉사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풀턴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귀네 카운티를 비롯해 풀턴과 캅, 그리고 클레이튼과 디케 카운티 등 최소 13개 주요 카운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12월 2일까지, 결선투표일은 12월 6일입니다. 조지아주 샌박 하원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한인 최초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에서도 최초의 주 하원 원내대표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샌박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2024 회기 동안 조지아 주 하원 민주당 소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며 리더십 직책을 맡은 최초의 아시아계가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서 주의회 양원을 통과하는 입법 활동과 결의안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샌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선거구 101 지역구에서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난 8일에는 107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앞으로 4선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무기 지원에 나서면서 대만에 납품하기로 한 무기 인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련 문제에 정통한 의회 관계자 등을 인용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대만으로 향하는 190억 달러에 가까운 무기 납품 잔고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미납 규모는 지난해 12월 140억 달러에서 현재 187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미국의 무기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차원에서 대만에 판매하는 것으로 대만의 무장으로 중국의 침략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가나에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이 선언됐지만 주심은 종료 휘슬을 불었고 벤투 감독은 항의하다 퇴장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조별리그 성적 1무 1패가 된 벤투호의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6강행의 실낱 같은 희망을 살리려던 다음 달 3일에 있을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3차전을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의 16세 소년 조슈아 쿠퍼가 살인을 저지른 후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며 펜실베니아 벤살렘 경찰서에 신고했고 결국 조슈아 쿠퍼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벤살렘 경찰서 측은 10대 소녀가 화장실 바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였으며 현장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흔적들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는 총기 소지 및 증거 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만 16세인 조슈아는 성인과 동등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한편 조슈아는 경찰 진술에서 총격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